81쪽에 프레스더스의 관료 성격 유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규모 관료 조직, 이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또는 기업의 대규모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격 유형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82쪽, 83쪽의 얘기인데, 첫째, 상승형. 자, 상승형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출세. 나는 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고 보상받고 나는 더 잘 되고 싶어. 승진하고 싶어. 이런 유형이 있더라. 상승형. 지금 교과서 82쪽에 보면 영어 단어로 upward라고 되어 있어요. upward라는 거는 나의 위치든 나의 어떤 어떤 능력치, 역량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동기죠. 자, upward mob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상승 욕구의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무관심형은 indifferent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단어 하나가 이걸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런가 보지. 내 동료가 그런가 보지. 나는 회식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 유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반대로, 그럼 나는 질투나 경쟁심 같은 거 없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잘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으면 돼. 이 나쁘지 않은 유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호형, 83쪽 맨 위에죠. 자, 이거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이 조직에 내가 과연 이 조직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조직에 내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해서 모호한 유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자,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이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평생을 가요. 안정성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개인은 내가 안 맞아. 조직 부적응이야. 내가 조직 부적응이에요. 나도 그걸 느끼고 있고 상대도 그걸 어렴풋이 알거나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얘는 뭔가 여기 안 맞아. 자, 공무원 조직은 순환 보직이죠. 좀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요. 자, 이 모호형인 사람이, 그래, 얘는 관리자인 내가 봤을 때 A 부서에는 안 어울려. B 부서로 가. 거기서 잘 찾으면 이 모호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그 전체 틀에서 이 사람이 안 맞아. 어느 부서로 가도 겉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호형은 개인도 상당히 힘들 수 있고, 자, 조직도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그 모호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줄 수 있다면, 야, 얘는 이렇게 우리하고 어울리는 조직 생활 또는 우리가 하는 이 부서 업무에는 안 맞는데 특정한 기능을 얘한테만 맡기면 얘는 잘할 수 있어. 이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얘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 돈 관리 있잖아.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수증 정리하고 이런 거. 얘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한다. 야, 그냥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얘한테 다 맡겨. 너는 그냥 이거만 잘해.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이 모호형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 돼요. 이게 이 유형이 조직에서 봤을 때는 괴짜라고 불리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보는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실무에서는 모르겠어요. 실무에서 이 유형을 다 알고, 내가 관리자 입장에서 얘는 상승형인 것 같아. 얘는 무관심형, 얘는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능력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스의 관료 유형론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쉬워요. 첫 번째, 등반형. 나는 승진하고 싶어. 나는 더 일하고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클라이머예요, 등반형. 그 다음에 보존형은 난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괜찮아. 이게 보존형이에요. 자, 열중형은 질럿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나는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유형. 자, 그리고 창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도형은 좀 사업가형이에요. 제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일을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계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통 외향형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창도형이에요.
자, 그리고 경세가형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정치가형이라고 강의 자료에 써놨는데 상당히 먼 그림,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 이 조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나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갈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유형이 경세가,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한다는 게 경세가입니다. 정치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라는 학자가 봤을 때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정부 관료들의 유형을 본인이 보니까 승진의 목을 베는 사람, 그 다음에 보존형,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보존형,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하는 열중형, 그 다음에 내가 좀 뭔가를 끌어와야 되겠다, 확장해보고 싶다는 창도형, 그리고 세상을 조금 멀리 보고 있는 경세가형이 있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 얘기는요. 다만 이거를 제가 이제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는 건데, 이 유형만 놓고 보면은 정확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유형이요. 뭐, 상승형, 무관심형, 모호형도 상당히 정확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성격 유형의 84쪽이요. 자, 권위주의적 성격.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뭐, 꼰대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료적 성격. 이거는 이제 친밀도라기보다는 질서, 그 다음에 공식적 관계,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권모술수 유형이라고 보통 다른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건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조직에서 처세를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의 어떤 특정한 영향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적당히 여기 가서도 좀 맞춰주고, 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쪽 가서 맞춰주고, 이런 사람이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주의적, 관료적, 마키아벨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조직 행태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권위주의적 성격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 모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나만 따라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면,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꼰대라는 유형하고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가 책임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위급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는 내가 한다는 대로 무조건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료적 성격도 규제 영역, 단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관료적 성격이 중요하죠. 원리 원칙에 입각한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을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적당하게 조직 전체의 균형을 잡아갈 수도 있어요. 또는 최악의 경우는 이 사람 때문에 조직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행태에 관련된 성격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형, B형 행동 차원인데, A형은 급하고 경쟁지향적이다. 성취 욕구가 강하다. 84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B형 성격은 안이한, 이지고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느긋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이한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느긋한 성격에 속해요. A형은 급해, 안절부절,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유형인 거고, B형은 태평해요. 여러분이 가족 간에서 A형, B형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족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내가 A형인지 B형인지를 보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A형인지 B형인지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A형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집안에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뭐 같은 무슨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굉장히 좋아요. 빨리 안 하면 안 돼. 빨리 다 하고 쉬어요. A형 같은 경우가 보통 집에서 보면은. 자, B형 같은 경우는 뭘 벌써부터 고민해. 그때 가서 막상 일이 터지면 그때 하자고. 야, 좀 천천히 가. 뭘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살아. 야, 그냥 가서 느긋하게 여행지에서 느긋하게 있어. 야, 해 지는 것도 좀 보고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왜 아침부터 난리냐고. 아침 식사 좀 늦게 하면 어때? 이 유형이 B 유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A형과 B형이 이게 원래는 다 있는 게 맞아요. 어떨 때는 A형 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B형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안 지치는데, A형과 B형이 대립해버리면 굉장히 싸워요. 특히 부부싸움에서 마찬가지. A형, B형이 대립해버리면 굉장히 크게 싸워요. 그래서
이 A형, B형이 이 어떤 이 A형, B형을 잘 가족 간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B형이 위에 있고 A형이 밑에 있는 경우하고 A형이 위에 있고 B형이 밑에 있는 경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족 간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주도권을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 한번 이 A형, B형 가지고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85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다섯째인데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가 일을 하는데 난 잘할 수 있어. 난 내 일을 잘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 효능감이 높으면 좋죠. 이 사람은 또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어. 효능감이 높은 거고. 낮으면은 난 다른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모든 조직에서는 효능감을 높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내재론자와 외재론자. 이거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 나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자, 이게 내재론자고. 자, 외재론, 운명에 정해진 거야.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만 가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의지보다는 우연성이 나에게 주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외재론적 관점이죠.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성향에서 뭐 한국, 북한, 자, 중국, 일본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외재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미 사람은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질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특질은 또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이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